여러분 시험 치면 이제 이의제기가 오르잖아요. 이의제기가 되면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요. 따지는데 지금 28회 지금 벌써 30일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28회 문제가 지금까지 소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니네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를 이의제기를 하면은 이 공식력 있는 기관이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정. 이게 되게 중요한데 참 힘들죠,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싸워야 되거든요, 다퉈야 되거든요.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문제분도 우리 학원에서 한 거예요. 예, 그것도.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말고 작년 시험도 이제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순위 보존적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등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 10월 13일 날 대법원 내기로서 뭐를 했냐면 무슨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존적 가등기인지로 구별해서 기록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지금은 담보 가등기와 순위 보존적 가등기로 구별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판례는 옛날 판례에는 그런 게 그렇게 하기 전에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의제기를 학생들한테 이제 하라고 해서 했죠.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소송을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사들은 사실 법리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들이 뭘 써놓으면 이것은 행정심판에서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알겠죠? 그냥 뭐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행정사하고 막 해가지고 막 몇십 명이 막 모여가지고 30만 원씩이나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이 간 거죠. 그래가지고 패스했는데 소송을 하려면 누가 또 한 사람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못 가가지고 지금 소송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소송을 등기소에 전화를 했죠. 나 여기 학원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신청서에다가 그렇게 쓰면 등기도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등기 샘플 보내달라. 보내왔어.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 순위 보존 가등기가 구별이 돼 있어. 분명히.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냐. 그럼 2010년 10월 13일 이전 아니냐. 이랬죠. 그럴 때 그쪽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선생님 참 좋으신데 질문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끌려가가지고 또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맞다 틀리다.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자기 또 점수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담보 가등기하고 순위 보존 가등기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짜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또 국민신문고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또 국민신고에 신문고에 그렇게 올렸죠. 담보 가등기하고 순위 보존 가등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죠. 올렸는데 이미 내가 처음에 질의한 것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요. 남아있으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냐? 아무것도 하고 나는 2010년 10월 13일에 이렇게 했다,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질문도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고, 알겠죠? 그냥 어디서 왔냐면, 거기 등기하는 업무에 안 되겠죠? 법원 행정처에서 왔더라고요. 담당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애매하게 왔죠. 접수할 때는 등기 접수할 때 신청서 있죠? 담보 가등기하고 순위 보존적 가등기로 구별해서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냐? 샘플 반드시 보내달라. 근데 샘플을 보내왔어. 근데 샘플에 딱 보면은 하나는 순위 보존적 가등기, 하나는 담보 가등기가 딱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다시 질의했어. 그러니까 내 말은 구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하냐? 이미 답변된 내용입니다. 이미 답변된 내용이래. 이미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했다는 거 한번. 아니 뭘 어떻게 답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에 질문할 때 잘못 질문한 거죠. 나 공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선생으로서 난 민법을 강의하는 선생이다. 내가 학원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 한 문제 가지고 1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똑바로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때 공무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114 찾아가 전화. 나는 남항주학원에서 남항주학원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 누구다 이렇게 쭉 했더니 114에서 전화가 온 거야 나한테. 선생님
질문 좋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몸살에서 대답 안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담백하게 물어보세요. 아니 담보대기하고 손익보전가득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이렇게 물어보래. 걔가 팁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미 한번 질문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몇 번 해야지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분이 지금 뭐죠? 소송 때문에 얘기하다가 지금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쩐지 내가 그 여기 법률정보센터 여기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옛날에 심판 같은 거 찾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중회사 있잖아 자격시험 행정심판 딱 쳤더니 2017년까지만 나오고 아직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2017년까지 딱 돼 있어. 여기 지금 착 찾으면 행정심판이. 그리고 그 다음에 2018, 2019, 2020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와 그랬는데 지금 2018년께 아직도 소송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작년에 학생들 해가지고 했다고 분명히 했는데 행정사한테 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했다고 들었는데 아니 왜 행심이 이게 안 나오나.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법률신명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내가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왜 안 나오냐, 이게. 근데 딱 2017년까지만 딱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우리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시험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나온 게, 그 사법시험이었어요. 2000년도요. 사법시험을 3회로 제한을 했거든요. 3번 이상 떨어지면 못 하는 거예요.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떨어진 사람들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2번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제는 우리 못 참는다. 옛날에는 문제가 틀려도 그냥 참았거든요, 학생들이요. 이제는 한 번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한 번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 시험지 달라. 정보 공개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처음으로 시험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시험 공개 안 했어요. 공개를 딱 했는데 사법시험에서 한 15문제 정도가 오류가 나온 거예요. 우리 공중회사요. 똑같은 애 공중회사 시험 봤어요. 공중회사 똑같은 애요. 시험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뭐 15문제가 뭐냐. 민법이 한 5문제, 계론이 한 7문제, 이것저것 아마 한 30문제 될 거예요, 아마. 그게 15회 때예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 한 30 정도가 오류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멋대로 시험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출제한 대학 교수들이 여러분요, 1년 내내 민법을 평생 한 번이라도 강의할까요? 평생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민법 총칙부터 끝까지 한 번도 강의를 못 하죠. 왜요? 뭐 코로나 해가지고 안 하죠. 뭐 이거 안 하죠. 축제 있다고 안 하죠. 뭐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실 이게 하나의 삶이고 이것이 나한테는 아주 간절한 것인데 이걸 하는 사람들은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내는 거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내는 게 아니죠. 다 누가 내요? 조교들이 내니까 그럼 조교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법적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교들이 지시라는 것이 정말 얄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신림동에서 고시 학원이 있었잖아요. 그럼 보면은 다 대학교 교수들이 참 창피한 일인데 앞에 서문을 보면 뭐라 써있냐면 신림동 무슨 고시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 누구누구의 큰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거기에 개정했다는 것이 나오면 그 강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 가니까 그 책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이 없는 사람 책 있죠? 책이 앞뒤로 맞지도 않고 엉망진창 보지도 못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인데요? 이 조교들이 막 책을 짜집기로 써놓으니까 너는 물권 쓰고 너는 채권 줬으니까 앞뒤로 맞이 용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림동 강사들하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좀 수정 좀 봐주고, 교정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제 잡아주죠.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 글자가 틀린 거, 이걸 다 잡아주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책으로 교정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올바로 나오죠. 그러면 서문의 첫 줄이 그거라니까요. 신림동 고시 무슨 고시하면서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인데 교수도 그 정도인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요, 이게 마치 선후배, 이게 족보로 돼 있잖아요, 이게요.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게. 내가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 고생해서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민법 문제가 두 문제를 이의제기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올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의제기해가지고 뭐 때문에 하는 것을 쭉 이렇게 79번하고 60 몇 번인가 두 개 이제 제가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다른 선생님들 쭉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린 거 보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본질이 뭐고 뭐 때문에 나는 이걸 이의제기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게 설득력이잖아요. 그거 보면 쓴데 쓰고 이렇게 쓰면서 보면서 아 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누구나 적당히 강의할 수 있구나. 그런데 똑바로 강의하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뭐냐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다 열심히.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공부는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런데 똑바로는 못 하는 거예요. 누구나 문제를 다 풀죠. 답이 이거 왜 맞고 얘 틀리고를 알아야 되잖아요. 답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알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책임 있는 기관들이 그런 것을 나서가지고 그런 것을 고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이렇게 해야지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도 책을 쓸 때 조심하고 문제를 낼 때 조심히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아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때 출제원이 누군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문제가 좀 소송이 딱 되면은 벌써 통보가 다 되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안 하는 거예요, 이게요. 왜요? 우리나라는 이게 학문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인맥 관리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쓸데없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요 몇 년을 고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이게 참 문제인 것이죠. 알겠죠? 자, 사기강박이요. 사기강박은요 이렇게 의사죠. 의사고요. 표시죠. 표시는 일치하는데요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것이 하자가.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의사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자요 이렇게 이 땅이요 여기 이 땅이요 KTX 여기 생기는 땅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1억짜리 상당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의뢰한동이 뭐라냐? 아 여기는 공동묘지가 생기는 땅이라는 거예요. 공동묘지. 그럼 공동묘지 그럼 이거 5천밖에 안 된단 말이죠. KTX 생기면 1억인데 이 사람이요 그러면요 어떡한다? 의리 가불려 기망을 해. 봐봐. 이 사람이요 땅 사라고 청약을 할 거 아니에요. 봐요.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죠?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일치를 하는 거잖아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사기를 안 당했으면 얼마로 일치하겠죠? 얼마로? 1억으로 일치하겠죠. 1억짜리 땅이니까 사기를 당했으니까 얼마로 너 팔고 도망가야 돼? 5천에도 받아야 되겠다. 5천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5천 일치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요 만약에 사기가 없었으면 얼마로 일치한다? 1억으로 일치할 거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그것을 일치하지만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했죠? 그러면요, 청약을 하죠? 청약. 그러면 청약은 뭐다? 청약은 의사 표시잖아요. 의사 표시, 이렇게. 자, 의사 표시, 이거 봐요. 여기 1억이죠? 1억. 여기 지금 여기 말 지금 들었죠?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의리갑한테요, 공동묘지가 됐다고 기망을 해. 기망을 하면요, 갑이요, 동계착오에 빠져. 여러분, 동계착오가 뭐죠? 팔아야 되는 이유. 그럼 이거 빨리 싸게도 팔아야 되겠네? 이걸 동기죠. 그래가지고 얼마죠? 의사표시를 해.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의리 기망하죠? 갑이 착오에 빠지죠? 갑이 의사를 표시해. 여기요, 의리갑을 기망하죠? 그래서 1단계 고의라고 그래. 1단계 고의. 갑이 착각에 빠져서 빨리 싸게 팔죠? 그래서 2단계 고의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의리갑을 기망해서 착각에 빠지게 하고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처분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잘 봐, 그럼 봐봐. 의리, 갑을 지금 기망했어요. 갑을. 옆에 있던 갑의 친구 의리요, 병이 그걸 팔아버렸어. 의리 갑을 기망했는데 갑의 친구 병이, 갑은 가만히 있는데 그 소리 듣고 갑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병이요, 땅을 팔았어. 그럼 사기도 아니다. 아닌 것이죠. 그건 직접성이라고 그래. 지금 봐봐.
누가요? 사기를 착각에 빠진 사람이 팔았잖아요. 착각에 빠진 사람은 갑인데 파는 것은 누가 팔았어? 병이 팔았잖아요. 그건 사기다 아니다?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고, 사기는요, 사기는 손해하고 손해를 불문해. 우리 아까 착오는요,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손해가 없으면. 착오를 했는데 손해가 없다. 그러면 착오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기는요, 손해가 있고 없고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형법에서는 여러분 뭐라 하죠? 형법에서는 사기당했다. 그럼 그놈보다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야, 쟤 사기당했대. 그럼 우리 뭐라 하죠? 야, 너무 안 됐다. 그럼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민법에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잘못했다 이 말이죠. 왜? 말을 잘못 들었으니까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것을 사기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여기는 또, 자,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는다. 비난받으면 이건 사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었을 때 시인된다. 시인. 그럼 사기가 아니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말이 참 자주 나와. 그것을 다른 말로 신의칙이라고. 신의칙. 이게 뭐냐?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그러면 이걸 뭐를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을 말하면 뭐다? 고려의 명제다. 이렇게. 고려한다. 뭐다? 자요, 여러분, 우리 항상 뭐가 있죠? 권리하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돈 빌려줬죠. 그럼 돈 받아야 되겠죠. 그럼 돈 받을 때요, 잠도 깨기도 전에, 일출 전, 잠도 깨기 전에 쫓아가가지고 새벽에요, 돈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죠. 행사하더라도 그래도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해야지. 이 사람 지금 잠자고 있는데, 알죠? 깨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채권 추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거 왜 그래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저 대포항인가 뭐 대천항인가 거기 그 횟집에서 뭐죠? 그 3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퇴직금 달라. 퇴직금 달으니까 주인이요, 퇴직금 안 주니까 이 사람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까 퇴직금을 주라고 하니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면서 어떻게 했냐? 700만 원인데요. 그 700만 원을 다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박스 안에 집어넣고 여기서 700만 원 세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 사람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또 인터넷에 또 올렸어.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난리가 났죠. 자, 그러면 횟집 주인은요, 지금 퇴직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의무를 이행했죠. 의무를 이행하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아니요, 우리가요, 5만 원짜리도 있고요, 좀 뭐죠, 수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입금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단위가 제일 낮은 1,000원짜리로 바꿔서 가져가라는 것은 상대방 물먹이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 비난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자, 그럼 봐봐요. 어느 것이 사기이고 아니고. 이것만 이제 암기하면 돼. 사기이냐 아니냐?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이제 그럼요. 사기 한번 봐봐요. 사기는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 무슨 착오만 있으면 된다?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된다. 손해 여부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사기인 거 봐봐요. 첫 번째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써 그 위에다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이렇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이렇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여러분, 자기하고 부작위가 뭐죠? 자기는 해야 되는 거, 하는 것을 자기라고, 해서는 안 되는, 뭐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 그걸 부작위라고 그래. 알죠? 의무가 있으면서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거. 그걸 부작위. 그러니까 뭐요? 알려줘야 되는데 알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걸 부작위에 의한 사기다,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봐요. 여기 와봐. 여기 아파트를 분양을 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여기 바로 옆에 뭐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또는요, 공동묘지가 있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죠. 그런데요, 알리지 않으면, 여기 생각해봐요. 내가 아파트 분양받았는데요, 옆에서 악취가 나.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려고 떡 열었더니 모든 악취가 몰려와. 같이 놀자고.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밤에요, 편하게 잠을 잘 나갔는데요,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귀신이요 자꾸 오라고 그래. 알겠죠? 이리 오라고. 같이 놀자고. 그럼요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으라는 것은 쾌적해야 되잖아요. 쾌적성, 안락성, 안정성, 평화롭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바로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 사실을 알려야 돼.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변칙 세일이라고 알아요? 변칙 세일? 변칙 세일이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요 우리가 50% 세일 그럼 얼마죠? 50만 원이야. 50% 세일 그러면 원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란 거죠? 100이니까 50% 세일이니까 50만 원에 팔았죠. 그러면 세일 기간이 끝나면 얼마나 팔아야 돼? 100만 원으로 팔아야 되는데 세일 기간이 끝나가지고 친구한테 내가 오늘 돈 벌었다. 여자들은요 50% 세일하면 50만 원 벌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알겠죠? 왜? 100만 원짜리 얼마에 샀으니까 50만 원에 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50만 원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요 거기 한번 가봤어. 그 옷이 얼마짜리인가. 세일 기간이 끝나는데 여전히 얼마에 걸려있어? 50만 원에 걸려있더라. 그것을 기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 대표적인 게 뭐죠? 이러면 혹시 마트에서 혹시 알바해 보신 분들 있어요? 마트에서. 대형마트, 이마트라고 대형마트에서 알바해 보신 분. 이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밤 11시가 되면 어떻게 하죠? 잘 가세요 노래 나오죠. 잘 가세요. 왜 빨리빨리 좀 나가라 이 말이죠. 니네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직원들 다 앉아가지고 식품 코너에 앉아가지고 디데이 이제 바코드 바꾸죠. 알죠? 뺄 건 좀 빼지만 결국 보면 생물 같은 거 진공 포장된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진공 포장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실요 가장 먹기 좋을 때가 그때까지 단 거지 더 먹어도 삶아서 먹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사실 진공 포장은 훨씬 더 많이 가요. 여러분 우유가 있잖아요. 우유가 언제까지라고 딱 돼 있잖아요. 날짜. 그 날짜가 지나서 먹어도 사실 2, 3일 지나서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요. 왜요? 다 안에가 진공 포장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무 민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도 그렇고 뭐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날짜를 다시 바꾸죠. 판례가 뭐라고 했냐? 그것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식품 코너에요. 멀쩡한 것을 내가 사가지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다? 그것을요 다시요 바꾸는 거죠. 뜯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바꾸고. 그런데요 뭐 이미 딱 나올 때부터 딱 찍혀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생물 같은 거 보면 찍혀서 나와요. 아니면 그대로 바꿔도 이렇게 여기서 붙인 거예요. 대부분 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붙인 음식 같은 것은 이게 마트에서 붙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요 그냥 되도록이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딱 찍혀서 나온 것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보면 마트에서 이렇게 찍혀놓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요 그건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은 오늘 날짜인가를 보는 것이 가장 신선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사기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변칙 세일 사기다 이렇게. 그럼 이러면 교환계약 봐봐. 교환계약 이러면요 딱 하나만 하면 돼. 사기가 아니고 교환계약이에요. 사기 아니고 교환계약 딱 하나만 하면 돼. 이런 봐봐. 이러면요 우리가요 가격을 내가 봐봐 이 물건하고 이 물건하고 맞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물건의 소유자가 이건 남의 거예요. 이거 둘이 맞바꾸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요 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 것을 이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가? 알려줘야 되는가? 알려준다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발품 판단 말 들어봤어요? 발품 판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했더니 1억짜리 원래는 이게 1억 1,000에 물건 나왔던 건데 똑같은 비싼 물건이 1억에 나왔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요 내가 발품을 판 값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 1,000만 원의 말이 뭐죠? 정보죠. 정보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아무런 정보 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급하게 물건 사면 다 어때요? 개인 샀단 말 해야 안 해요? 하죠. 급하게 샀다. 왜요? 정보량이 너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값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건의 가격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 정보를 다 들여놓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시가를 묵비한다. 그 말은 가격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요 우리 남대문 가면 제일 많이 하죠. 아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아 이거 그냥 언니 그냥 오늘 10,000원 가져가. 이거 원가야. 그래서 이거 오늘 나 장사 안 돼서 그래. 10,000원에 가져가. 원래 얼마에 팔아? 원래 원가는 8,000원인 것을 10,000원에 팔고 있는 것을 원가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죠? 아 오늘은 내가 또 그래서 파장 분위기에서 싸게 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꼭 보면 시장 끝날 때쯤 가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자기는 어떤다고? 싸게 샀다고. 근데 원가가 그건데 뭘 싸게 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인들도 짱구가 아닌 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교묘를 껴서 유행해서 지금 이제 곧 끝나 30분이면 원가니까 빨리빨리 가져가. 그럼 뭐 정신없이요? 더 이상 어떤 정보가 있어 없어? 없고 옷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 그냥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보면 어때요? 단추가 2개 떨어졌고 막 이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것을 정보다, 정보양. 이런 봐봐요. 집에서 충분히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동영상으로 공부하면요 150년 걸려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를 여러분 있잖아요. 합격한 사람들 보면 에듀윌이 뭐 합격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저도 에듀윌에서 제가요 제일 먼저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2010년에 에듀윌에서 거기서 5년 동안 있다가요 제가 이제 학원 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학원별로 합격자를 발표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구하는 회사들 있죠. 어느 곳도 학원별로 합격자를 발표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사이트에 듣는 사람들 이렇게 하죠. 에듀윌은 봐봐요. 우리는 에듀윌만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 학원, 여러분 학원 다니죠. 다니면서 에듀윌도 가입하고 하다가 또 가서 또 한 과목은 또 누가 잘한다 하니까 또 다른데 또 박물관도 또 가입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는 어디에 가입돼 있어? 에듀윌도 가입돼 있고 박물관도 가입돼 있고 여기 학원도 가입돼 있죠. 그러니까 학자 모임을요. 여기 왔다가 에듀윌에서 또 문자가 와. 합격하시면 우리와 학자 모임하면 뭐라고. 그럼 또 거기도 한번 가봐줘. 뭐 준다고 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박물관 또 4만 원짜리 단가 하나 들었잖아요. 또 나한테 또 문자 와. 합격했으면 학자 모임 한다고. 그럼 어때요? 할 일도 없는데 마치도 잘 되면 또 거기 가.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군데, 3군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했지만, 에듀윌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선생님이 움직일 때 보면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이 동영상이 흔들리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냐?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요? 이게 뭐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50분 넘어가면 안 돼. 50분 안에 딱 끝내야 돼. 무조건. 그럼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강의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하다가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아무튼 딱 그 시간에 딱 모든 강의가 무조건 끝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이요. 강의를 듣고 합격하는 확률이 극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사람이 합격자가 많다고 그러느냐? 그건 여기저기요. 동영상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합격자 모임을 못 가게 하죠. 그러면 내 생각인데요. 아마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듀윌이요. 지금요. 동영상이 아마 내 생각인데 아마 공주에서 한 15만 명, 20만 명 가까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까. 누적으로. 현지 말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합격자가 보면은 사진 들어오면 한 1000명 정도 찍잖아요. 그럼 0.01%의 합격률이에요. 알았죠? 0.01%. 그런데 워낙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중복으로 해가지고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궁금하면 여러분요. 에듀윌 학원 아무렇게나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합격자 이번에 몇 명 나왔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홈페이지 보러 갈 거예요. 만약에 자기네 학원에 합격자가 많으면 우리 학원은 합격자가 몇 명이요? 몇 명 중에서 몇 명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합격자 발표를 학원별로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알죠? 근데 개인 학원들 같은 경우는 합격률을 꼭 발표하죠. 우리는 몇 명 중에서 몇 %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제가 원주에서 학원 할 때는 학생들이 97%라 해가지고 원주 시내에다가 제가 원주에서 먼저 학원 했거든요. 원주 시내에다가 97% 합격을 해가지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해가지고 프랭카드 시험 합격자 발표한 날 밤에 100장을 붙인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옆에 경쟁학원이 있었는데 경쟁학원에서 97%가 뭐냐 해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나온 거, 교육청에 나와가지고 원본 내줬죠, 이제. 학원 수강생, 그리고 뭐 입금한 거 수강생하고 우리 학원생하고 다 하나하나 이렇게 계좌하고 이렇게 원본 대주를 하죠. 그래서 83%가 82%가 됐어요. 그래도 아무튼, 아마 그게 우리나라 전국에서는 최고 레코드죠. 공식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는 교육청에다가 최초로 신고한 거예요. 고발당해가지고. 교육청 직원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대주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주를. 왜? 왔으니까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과대광고 그래가지고 벌점 20점을 먹었죠. 벌점 20점을. 그런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 교육 담당하는 분이 과대광고를 해가지고 합격자가 돼가지고 너무 고발을 많이 나간대요. 교육청이 제일 많이 고발당했는데. 특히 뭐 중고등학교 학원은 이게 뭐 너무 세다는 거예요. 자기네 학원 가가지고 잠깐 한 번 들었는데도 합격자로 해놓으니까. 우리 학원생인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그런다. 아니, 얘 우리 학원 한번 왔다, 그때. 물어보면 갔대.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말이 많으니까 교육청에서 그게 너무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자가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과대 광고가 신이치게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만 사귄 거예요. 이해됐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어디 보면 강박이라고 되어 있나? 이러면 강박? 이런 강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강박. 자, 강박은요, 몇 단의 고의죠? 2단의 고의죠, 2단. 그래서 강박은 2단의 고의예요. 그래서 강박은요, 장래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이죠. 봐봐. 이제 여러분, 강박은요, 되게 간단해. 다른 거 다 똑같아. 근데 사기는요, 신의성시 원칙이죠. 자, 강박은요, 강박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 해악을 고지하고요. 그 다음에 공포심을 유발시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해. 됐죠?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있으면 무조건 강박으로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박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효는 뭐다? 봐요. 강박행위가 극심이요.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극심.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이렇게. 자, 봐봐. 박탈하고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요, 누군가가요, 우리요, 딸내미를요, 납치해가지고 좀 이따가요, 돈 언제까지 안 주면 죽인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 내가 다른 생각 할 수 있어, 없어? 그걸 극심하다고 그래. 극심. 그다음 박탈은 뭐죠?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깡패들이 와가지고요, 다른 사람 다 재건축한다고 다 나갔는데 꼭 여자 주인공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일 삐리삐리 힘도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하고 꼭 둘이가 반대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화 보면 또 뭐요? 중간 보스가 와가지고, 진짜 보스가 아니고, 중간급, 깡패가 가지고, 얘를 둘이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해. 알겠죠? 누구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 꼭. 그래가지고 어때요? 둘이 또 눈이 맞아 또. 둘이 또 사랑하게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 이 애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보호해 주려고 그래. 그럼 진짜 이제 깡패들이 나타나죠. 그 깡패들 나타나죠. 중간 놈한테 이런 일도 한지 못한다고 막 두들겨 패고 하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데리고 오죠. 할아버지한테 이놈의 노인네 빨리 사인하라니까 안 하죠. 그럼 어때요? 야, 싹 사인 딱 눈치 딱 주면은 덩치 막 소만한 덩치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양쪽에 손을 잡죠. 그래도 어때요? 지장을 강제로 찍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화 보면 다 그래. 알겠죠? 영화 찍죠. 그게 바로 뭐다? 내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박탈됐다 이 말이죠. 박탈. 그럼 이것은요, 의사 표시도 아니다. 아닌 거죠, 이것은.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거기요? 거기 보면 강박, 취소,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 무효, 의사 결정의 자유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 이렇게 되어 있나요? 박탈, 극심이란 말 반드시 그것만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맨 오른쪽에 맨 위에요. 1번과 2번만 봐. 1번과 2번만. 알겠죠? 1번 봐봐요. 여기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자, 이렇게 됐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1억 이렇게. 사기 이렇게. 을이 갑을 사기를 했죠. 그럼 을이 갑을 사기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을이 갑을 사기치죠? 그럼 갑이요 취소하는 거죠. 갑이 취소를 해요. 됐죠? 자, 2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 갑하고요, 을하고 계약을 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병이요, 제3자예요. 병이요, 갑을요, 사기를 했죠. 여기요, 병이요, 갑을요, 사기를 했죠. 을하고 계약인데 을이 사기친 게 아니고, 을이 사기쳤으면 바로 취소하면 되죠. 을이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어디요?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 가서 분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을이 사기친 거 아니니까 갑은 을한테 취소를 못 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병이 사기쳤죠? 제3자가 사기쳤죠? 그런데 이 을이 병이 갑을 사기친 것을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타짜에서 보는 사기 도박 아니야, 사기 도박. 알죠? 누구요? 을은 갑하고 도박을 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꼬이고, 알겠죠? 속이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사기 도박이죠. 그러니까요, 당연히요, 이것은 을이 사기친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알겠죠? 한번 볼까요, 거기요? 제3자의 사기관과 제3자? 제3자 봐봐요. 여기 봐봐. A. 기억 봐봐, 기억. A가요, 갑을 사기쳤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니은요. A가 갑을 사기쳤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데 을 봐봐. 을이요. A가 갑을 사기친 걸 뭘 했거나 알 동그라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수 그것을 과실이라고 그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언제 취소한다? 알았거나 뭘 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다시 뭐 한다? 알았거나 뭐 할 때?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자,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자요. 그 다음에요. 한 장 15는요. 이것은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는 법조문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조문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책본법에서 공부해요. 자, 그 다음에요. 대리 봐요. 대리 봤어요? 대리 봤어요? 자, 대리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여러분요, 이 대리에서요, 올해 몇 문제가 나왔냐? 대리에서 기본적으로 3문제, 한 문제 더해서 4문제가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4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온 것이죠?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 여러분요, 이 집이 여러분 거죠. 갑의 거죠. 여러분이 을하고 계약을 해. 그러면 대금은 누가 받죠? 돈은 누가 받아? 돈은 누가 받아? 갑이 돈 받고 등기는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갖는 거죠. 내 집 내가 팔았으니까. 그런데 대리는 어떻게? 대리는 갑하고 병 이렇게 을이 있죠. 을을 뭘 한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줘. 대리권. 갑이한테 대리권을 줘. 대리권. 그래서 갑이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줘. 그럼 어떡하죠? 이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을이요. 대리인이 돼가지고 을이요. 병하고 계약을 해. 계약. 이 사람이 대리인이죠. 이제 대리권 줬으니까. 대리인이 계약은 뭐죠?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대리행위라고 그래.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했다. 대리행위 이렇게. 그러면요, 지금 을은요, 자기 집을 팔아먹었어? 남의 집을 팔았어? 그러니까 돈은 자기가 가져야 돼? 남이 가져야 돼? 남이 누구죠?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는 본인이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약은 대리인이 하는데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모든 돈은 누가 받아가? 본인이 받아가죠, 본인이. 그럼 대리행위로 인한, 대리행위가 뭐죠? 계약이죠? 계약으로 인한 대리효과. 그래서 법률효과. 법률효과는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리에서는 어떻게 하죠? 대리는 축제사자 광대예요, 광대. 춤추고 노래 불고. 그럼 모든 돈을 누가 가져가? 사장이 가져간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요, 대리는 자기를 위해서 계약을 해요? 타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요? 타인을 위해서.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 이것을 뭐라 한다? 권한. 이렇게. 이런 봐봐.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보면 여기요, 평생교육원은 뭐 평생고위원요, 원장님이 계시겠죠. 원장님이 계시죠. 근데 원장님 밑에 아마 사무를 총괄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사무를 총괄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사무를 총괄하는 분은 뭐죠? 원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다? 권한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분이요, 직원들하고 일하면서 너무 또 갑질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직원들이 옆에 가서 말한다. 저분은 권한을 너무 남용해.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권리를 남용해. 그러면 안 되죠. 권리가 아니에요. 뭐다? 권한이다. 대표적인 권한이 누구죠? 대표적인 권한이 대리 말고 또 누가 있죠? 회사의 대표이사. 회사. 대표이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요.
대표이사는 해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뭐라고 그래? 대표권을 그것을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 한다? 이사의 대표 권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이사의 대표 권리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똘똘한 것 같지만 아주 창피한 거예요. 알겠죠? 대표 이사는 뭐다? 권한이 있다. 권한.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대리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을 삼면이라고 그래. 첫 번째 뭐가 있고? 대리권. 두 번째 뭐가 있고? 대리행위. 세 번째 뭐가 있고? 대리효과.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 자, 봐요. 먼저 여러분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본인이라고 그래. 여기 병이 있죠? 병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해. 상대방. 갑이 을한테 있죠? 을이 대리인이죠? 지금은 대리인이 아닌데요. 갑이 이제 여기서 대리권을 줘. 대리권. 그래서 대리권이죠? 그럼 여러분 대리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권은요? 여기서 대리권은 뭐 한다? 발생하고. 다 나와있죠, 거기. 변경되고 소멸해. 그러면 대리는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양이. 대리는 양이 많다고. 그럼 여러분요, 양이 많은 것은요, 문제가 쉬워. 왜 문제가 쉽겠죠? 지문이 하도 많으니까 아무 개나 5개 붙이면 문제 한 문제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양이 많은 것은 문제가 쉬워. 대신 뭐가 어려워요? 이놈의 문제 지문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요, 먼저 만약에 용인이 온다. 그럼 용인이 만약에 송담대로 온다고 해봐. 그럼 송담대가 용인에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송담대 찾으면 어딜 찾겠죠? 용인시를 찾겠죠. 용인에 있다고 하니까. 용인에서 어딜 찾아? 이거 무슨 구죠? 처인구를 찾고, 처인구에서 무슨 통을 찾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되게 간단해. 양이 많은 것들은 목차를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먼저 발생하죠. 대리는요, 암기에 법정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있어. 다시, 대리는 무슨 대리? 또 임의 대리. 자, 그럼 봐봐. 법정 뭐죠? 법정이 뭐라고 그랬죠?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우리 법률의 규정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불법행위 그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부당이득 이렇게. 알죠? 또요, 법원이 선이요. 법원이 선임을 해. 그럼 법원이 선임한 사람 뭐가 있죠? 후견인. 법원이 선임해. 법에 규정된 사람 누구죠? 법에 규정돼 있어. 법정대 누구죠? 법에 규정돼 있는 사람이 있어. 법정대 누구? 오케이. 친권자.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친권자는 보통 2명이죠. 그러면 친권자의 경우를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요? 야,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오면, 야,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 그래도 법정 대리야. 이렇게. 알겠죠?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 알든 모르든. 알겠죠? 부모는 뭐다?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분은 뭐다? 다 여러분요, 자기 자식이 미성년자 자녀 있는 사람. 미성년 있어요? 미성년자 없어? 미성년자. 그럼 여러분요, 법정 대리예요. 알겠죠? 엄청나죠? 법정. 알겠죠? 자, 임의 대리 뭐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법률행위 기억나요? 법률행위. 뭐가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민법은 쉬우려면 아주 쉬운데 어려우면 어려워. 왜냐? 민법 공부하려면 어때요? 앞에 부분을 알면서 쫓아와야 돼. 앞에 부분을 알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법정 대리.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법률행위죠? 오케이. 단독. 또 계약. 합동행위는 필요 없어.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수권행위라고 그래. 수권행위란 무슨 말이에요? 수권. 권한을 수여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말한다.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수여하는 행위다. 이런 권한은 누가 수여하죠? 대리에서 권한은 누가 수여해요? 누가? 본인이 대리인한테 집하러 와라. 그걸 권한을 수여한다 이 말이죠. 본인이 갑이 대리인한테 야, 너 내 집 좀 팔고 와. 그걸 권한을 수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단독행위죠. 계약은 뭐였죠? 위임계약. 자, 이제부터 여러분 실력을 이제 봐야 돼. 자, 그럼 계약이 뭐죠? 계약은 원인이다, 결과다. 계약은 원인이다, 결과다? 왜 원인이에요? 두 사람이 그걸 상대방하고 못하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와? 결과는 뭐라고 그래? 법률 효과. 다시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을 원인. 원인이 있어 뭐가 이루어져? 결과. 결과는 뭐라고 그래? 법률 효과. 그러니까 이게요. 계약이죠? 계약을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 원인된 혹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법률관계는 뭐예요? 법률관계? 다 배웠어. 법률관계는 뭐죠? 오케이. 좋게.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동시에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이것을 권리와 의무죠.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해. 여러분요, 강의 노트 첫 페이지 나왔어. 1페이지. 강의 노트 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다고. 아시겠죠? 다시.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하면 계약을 법률 요건. 그것을 원인이라고 그래.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 뭐가 나와?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다?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계약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 법률 관계가 나온다. 계약이 뭐다? 원인이고 원인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법률 관계가 나온다. 그래서 위임계약을 뭐라고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봐봐. 이런 봐봐. 여기 봐봐.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 행위하고 달라. 사람들은요, 100번을 얘기해도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대리권을 무슨 대리라고 그래? 그러면 다 법정 대리래.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가 봐. 알겠죠? 법정은 법정.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정. 알겠죠?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행위는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의사표시. 말로. 야, 너 내 대리인이 될래? 이걸 법률 행위라고 그래. 말로 하잖아요. 말로. 알겠죠?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말을 하지 않아도 법에 나와 있다니까. 너는 미성년자 자식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다? 법정 대리다. 이렇게. 알겠죠? 법정 대리다. 이해됐죠?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서야 대리인이라고 그래. 이제서야 대리인이라고 그래. 다시. 자, 대리권은 발생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무슨 대리? 법정 대리. 하나는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이해됐나요? 자, 법정 대리는 뭐라고?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는 뭐라고? 법률 행위. 다시.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두 가지. 하나는 뭐? 단독 행위. 또 하나는 뭐? 계약. 단독 행위는 뭐다? 수권 행위. 계약은 뭐다? 원인된 법률 관계. 다시 뭐라고? 원인된 법률 관계. 그럼 봐봐. 이제 봐봐.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봐봐. 대리인이 항상 여러분요, 봐봐. 항상 내가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주체가. 대리에서는 누가 중요하죠? 대리에서는 대리에서는 본인이 중요해? 대리인이 중요해? 상대방이 중요해? 아니,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뭘 배우고 있냐고? 그러면 대리가 중요하겠네. 이러면 본인 배우고 있어요? 대리 배우고 있잖아요, 대리. 그럼 누가 중심이에요? 대리죠. 대리를 기준으로 해서 봐봐요. 대리를 기준으로 해서 대리인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능동적이라고 그래. 그런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뭐라 하면 대리인이 그걸 받아야 되죠. 그걸 뭐라 한다? 수동적이라고 그래. 받으니까 수동적, 받을 숫자. 그래 봐봐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지 이건 능동대리라고 그래.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뭐라고 하죠? 이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 수동대리라고 그래. 자,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유권 대리는 뭐죠? 유권, 있을 유자. 권한이 있다. 대리권이 있다. 유권, 대리권이 없다. 무권. 자, 이거 문제. 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자, 봐봐.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법률의 규정이다. 무슨 대리? 법정 대리. 법률 행위다.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법률 행위는 모두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뭐? 수권 행위. 또 하나는 뭐? 원인된 법률 관계. 그걸 뭐다? 법률 행위. 자, 두 번째.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한다. 의사를 표시해. 대리인이 표시해. 무슨 대리? 능동 대리. 의사 표시를 받는다. 무슨 대리? 소동 대리. 대리권이 있다. 무슨 대리? 있을 유자 유권.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없을 무자. 다시 대리권이 있다.
유권. 대리권이 없다? 무권.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법률의 규정, 법정 대리. 법률 행위, 임의 대리. 의사를 표시한다? 능동 대리. 의사 표시를 받는다? 수동 대리. 이해됐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봐봐. 대리권 발생했죠? 그냥 변경해야지. 변경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요. 범위. 대리권을 제한을 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대리권의 범위가요. 범위 아니다, 범위 바뀌다 이 말이죠. 잘 봐. 우리가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 갑이 을한테 대리권 주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해? 할 때 딱 정하겠죠. 우리 집 담보 저당 잡고 돈 1억 빌려와라. 은행 가서 1억 빌려와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어. 이걸 뭐란다? 범위라고 그래. 범위. 그럼 돈을 원래 얼마를 빌려와야 돼? 1억 빌려왔어. 그럼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죠.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죠. 거기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억을 빌려오라고 했더니 이 인간이 얼마를 빌렸다? 3억을 빌려왔어. 그러면 3억 중에는 얼마가 들어있죠? 1억이 들어있죠. 1억은 누가 책임져? 본인이. 그 다음에 플러스 2억은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플러스 2억은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래서 이걸 뭐냐?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가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이유는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그럼 두 가지. 대리권 범위 바뀌다 한 세 가지. 이걸 봐봐. 매도하거라. 집 팔고 와라. 계약을 체결하고 와라. 영수, 돈 좀 받아와라. 이 말이지. 잘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이 인간이 매도, 집 팔고 오라 했더니 집 팔고 집을 하나 또 사왔어. 다른 거를. 그럼 돼, 안 돼? 봐봐. 계약 체결하고 오라 했더니 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왔어. 해제. 내 돈 빌려준 거 제가 지금 돈을 갚는다고 하니 좀 받아와라. 영수, 수령, 돈 좀 받아와라. 그럴 때 가서 면제하고 왔어. 면제. 여기 봐봐요. 여기가요. 극과 극이 정반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체결하고 오라 했더니 해지하고 왔어. 돈 받아오라 했더니 가서 면제하고 왔어. 집 팔고 오라 했더니 가서 집을 또 사왔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것이.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와라. 여기는요. 체결하고 이행. 등기까지 하고 와라. 등기까지. 체결만 하지 말고 등기도 해주고 와. 그럼 봐봐. 그럼 등기는 언제? 이런 기본적으로 안 배웠어도 알죠? 오케이. 잔금 받으면서 하죠. 잔금. 등기는 잔금을 받아야 등기해 주죠. 그러니까요. 이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 기일을 뭐 할 수 있어? 연기도 해 줄 수 있어. 왜? 저쪽에서 뭐라 한다? 나 잔금이 좀 없어서 한 이틀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틀 뒤에 봅시다. 이렇게. 왜? 그래야 내가 등기해 줄 거 아니에요. 잔금을 받아야. 그러니까 잔금 날짜도 대리인이 연기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지금 뭐하고 하라고 했어? 체결하고 했는데 중도금하고 대리인이요. 중도금이나 잔금을요. 수령할 수 있어요. 웃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지금요. 갑일한테 1억을 빌려오라 했잖아요. 집을 또 팔아오라 했다. 팔아와라. 그랬더니 을이 병한테 가서 집 파는 계약을 했어. 그럼 보통은 병은 계약금을 누구 통장에 입금시키죠? 보통은 아무리 대리인하고 계약을 해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본인 통장에다 입금하죠. 보통은. 그런데 이 병이 대리인이 자기 통장에 달라고 그래요. 보통 보면 엄마가 집 팔러 오죠. 아들은 잘 안 와요. 꼭 둘째 딸내미가 와. 첫째 딸내미 잘 안 와요. 보면은 상담하는 거 거의 대부분요. 둘째가 막내도 잘 그렇게 막내가 욕심부렸다는 건 거의 없어요. 꼭 둘째 딸이 어떻게 했다. 이게 되게 많아요. 진짜 내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둘째가 어쨌다. 그 다음에 요즘은 보면은 마지가 어쨌다. 그냥 남자가 아들일 때는 마지가, 딸내미가 있을 때는 둘째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지만 근데 딸내미가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 대신에 자기가 지금 팔러 왔잖아요. 엄마가 대리인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내 통장에 입금해달라고 막 우긴단 말이죠. 내 통장에 입금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할 수 없이 누구 통장이요? 대리인 통장이 입금했다 이 말이죠.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다. 그랬더니 딸내미가, 둘째 딸내미가 돈 받고 전화기를 꺼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제 이 병은요, 병은 갑한테, 엄마한테, 그죠? 엄마한테,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딸내미가 돈 갖고 도망갔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며, 있다. 그걸 대리권의 범위 아니라니까. 여기 중도금 잔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니까. 딸내미한테 중도금 잔금 줬죠? 딸내미가 어때요? 딸내미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 딸내미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써버렸죠. 이걸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대리권 남용. 대리권을 남용해도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 왜요?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걸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딸내미가 만약에 대리인으로 와서 계약을 했죠. 근데 딸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줬죠. 그러면 끝인 거예요. 본인은 엄마가 뭐라고 그래? 나는 돈도 못 받는데, 한 번도 못 받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러면 대리권을 안 줘야지. 알겠죠? 대리권을 줬으면 무조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저기 봐, 맨 끝에 봐봐, 맨 끝에. 계약은 대리인이 하고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가? 본인한테. 그러니까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본인이 진다. 이해되셨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봐봐. 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범위 밖에서는 대리권 남용이 없어. 범위 안에서만 대리권 남용이 있어.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썼다 이면 자기가 썼다. 대리인 자기가 써버려. 그러면 본인한테는 이익이요, 손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리인 썼다니까요? 내가 지금 민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 말하잖아요. 알겠죠? 딸내미가 팔아가지고, 대리인하고 팔아가지고 자기가 써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엄마한테는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죠. 손해여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왜?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럼 봐봐. 대리권의 남용이면 본인한테 손해인데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본인이 한다면 대리인의 대리권의 권한을 넓히겠어요? 좁히겠어요? 그래서 대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대리권을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공동 대리로 하라. 공동 대리가 뭐죠? 딸내미들 3명 다 한꺼번에 같이 해라 이 말이죠. 또는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이 말이죠. 자, 공동 대리 봐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죠. A, B, C 이렇게 있나요? 자, 그럼 봐봐. A, B, C가 뭐란다? 대리인이 수인이다. 그럼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대리인 여러 명이죠. 그럼 여기 병이 있죠. 병. 대리인 여러 명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무슨 대리라고 했죠? 능동대리. 대리, 상대방이 말하는 거 받는 것은 무슨 대리?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대리, 각자가. 그러니까 각자가 말을 듣는 거예요. 따로따로 들어도 돼. 한 사람씩 들어도 돼. 그런데 능동대리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원칙은요, 아무리 대리만이어도 각자가 대리야, 각자가. 그런데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법률의 규정. 이러면요, 보통 친권자는 몇 명이에요?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대리 아니에요. 이러면 친권자가 무슨 행위를 할 때는, 자식을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할 때는 엄마 아빠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무슨 대리다? 공동대리, 능동대리. 능동대리는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한다. 공동으로. 알겠죠? 그럼 이러면 되죠? 남편하고요 같이 갔는데요, 남편이 그날따라요 친구들이 있는 데서 계속요 인상 쓰고 있어. 친구들이 물어보죠. 야, 저분 누구냐? 물어보죠. 공동대리인이야? 이러면 돼요. 알겠죠? 굳이 내 남편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공동대리인이다. 알겠죠? 공동대리. 무슨 말 알겠죠? 나하고 같이 공동대리인이야. 그러면요, 누가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알겠죠? 공동대리가 뭔데? 찾아봐, 네이버에다가. 알겠죠? 공동대리다. 이렇게 하면 돼. 굳이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있다, 없다? 없죠. 꼭 남편들이 보면 꼭 친구들이 있는 데서 꼭 이상한 짓 많이 해. 아시겠죠? 그때 한마디 해줘. 공동대리다. 이렇게. 그럼 이런 봐봐요.
봐봐. 그러면 나 혼자서 계약을 하면은 100%인데, 3명이서 같이 공동을 하려면 몇 %야? 33%니까 내 권한이 넓어졌어? 좁아들었어? 그러니까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들은요, 여기 17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수정보리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걸 좀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글씨가 딱딱 써가지고 수정한 데는 이게 딱, 내가 지금 그림 그린 거 있죠? 이 그림 그리니까 다 그렇게 거기가 그려 있어. 지금 없죠? 여러분한테 보내놓고 나 다시 한번 수정을 다시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얘기했죠? 옆에다가 QR코드를 다 박아요. QR코드를 받아가지고, 이런 QR코드, QR 리더기 있죠? 리더기를 딱 거기다 쏘면은 바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강의한 거 처음부터 다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내가 공동대리만 듣고 싶어. 그럼 QR코드 공동대리에다 박아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 하면 바로 그냥 거기서 공동대리가 바로 시작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봐봐. 자요. 그럼 매도인. 그럼 계약서 써봤어요? 계약서? 거기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1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계약서는 쓸 줄 알아야죠. 1년 동안 아무리 가르쳐도 계약서를 못 써. 그러면 내일 오픈날인데, 처음으로 오픈했는데, 내일 누가요? 월세 하나 쓰러 온대. 난리가 난 거예요. 떨어가지고. 알겠죠? 그럼 막 전화가 와. 어서 뭐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일 계약서 쓰는데, 월세 얼마 되지도 않는데, 떨려 죽겠다고 막 하면서 막 온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분들. 그럼 어떻게 하죠? 내일 몇 시냐 물어보죠. 그럼 몇 시라고 하면, 그러면 시간을 한 10시로 좀 옮겨봐라. 그리고 사무실 언제까지 나올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죠. 나도 강의 가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제 강의가 같은 방향이면 몇 시까지? 정반대 방향이다. 그럼 나도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시까지 나올 수 있니? 이렇게. 한 번은 원주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원주까지. 그래서 원주까지 가지고 6시에 만난 적이 있죠. 가서 이제 10시에 계약인데, 그럼 너 6시까지 혹시 나올 수 있니? 나올 수 있대. 그랬더니 자기네 아버지하고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 아이 아버지하고. 근데 아이 아버지가 공무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약서를 보니까 막 뭐를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계약서를 둘이 보고, 계약서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지원 계약서. 그걸 보고 막 특약사항에다가 뭐를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물어봤죠.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도대체 물건이 왜 무슨 물건이 이렇게 특약이 많냐. 그래서 그 집에 뭐 잘못이 있니? 없대.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봐. 그 집에서 특징이 뭐고 지금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오간 말들이 뭔지 나한테 얘기해봐. 얘기를 하는데 한 10개를 써놨는데 아무도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써놓은 것들이 잘못 쓰면 내가 당해. 우리가 특약상 쓸 때는, 계약서를 쓸 때는 먼저 중개사가 당하지 않을 것들을 써놔야죠. 그런데 막 특약상에 보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다 쓸 거기다가 그 집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이거 지우고 너가 정 쓰고 싶으면 이거 2개는 남겨놔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쭉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그 아버님이 오시더니 자기도 안 그래도 써놓고 이게 무슨 탈은 없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공무원 하셨으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딱 쓰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 안 와요. 그 다음부터 전화가 언제 와요? 사건 터졌을 때요. 알겠죠? 사고 터지면 꼭 전화 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한 번도 전화 안 와.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래요.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오픈을 해도 당연히 계약서를 못 쓴다 하면 당연히 아침에 새벽에 오죠. 새벽에 와서 하는데 그럼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은 다 잤을 것 같죠? 더 떨어 요즘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원칙은 어떨까? 원칙은 어떻게? 여기가 갑, 여기 병, 여기 을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원래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자요, 갑이한테 드리권을 줬죠? 이렇게 둘이 계약하잖아. 둘이 갑의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하잖아. 이건 본인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여기 매도인 나는 어떻게 했어? 매도인 나는 매도인 누구예요? 본인이 누구예요? 갑이죠? 여기다 갑이라고 써. 갑 이렇게. 상대방은 누구죠? 매수인은 누구예요? 매수인. 그럼 병이라고 써. 이렇게. 알겠죠?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내가 갑은 아니잖아요. 내가 쓰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대리인이 내가 갑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갑이라고 쓰면 안 되지. 나는 을인데.
나는 을 아니에요? 대리니까. 그래서 아무리 갑의 집을 팔아도 나는 을이잖아요. 내가 갑이라고 쓰면 안 되죠. 뭐라고 써야 돼?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죠. 나는 을이지 갑이 아니잖아요. 됐죠? 그러면 자기계약 뭐죠? 자기계약? 자기계약. 자기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 얘기하는 거 골치 아파 알겠죠? 자요. 갑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대리권을 줬어. 대리권. 직접 팔아와라. 그때 집이 너무 싼 게 나온 거예요. 을이요. 욕심이 나. 자기가 사고 싶어. 자기가 사버려. 자기가 사버려. 여기는 뭐라 쓴다? 여기는 갑의 대리인 을이죠. 여기는요. 을 이렇게. 그걸 자기계약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계약했죠. 혼자. 그럼 자기가 계약했으니까 그러면 갑한테는 이익이겠어? 손해겠어? 손해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계약은 누구한테 손해니까? 본인한테 손해니까. 본인한테 손해니까. 이해됐나요? 자, 여기 쌍방대리 뭐죠? 쌍방대리? 쌍방대리 뭐죠? 이거 갑. 갑이요. 이민 가려고 그래. 이민 가려고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을한테. 병은요. 미국에서요. 뭐죠? 기구 가려고 집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줘.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써? 갑의 대리인. 여기는 뭐라고 써?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죠. 쌍방을 대리해. 그런데요. 을이 갑이 참 잘생겼어. 알죠? 우리 집안 나한테 대리권을 주러 왔는데 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갑이. 그러면 집값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비싸지겠죠. 이러면 갑이 누군지 갑이 마음에 드는 여자인데 그 집에다가 그 애한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물먹이면 되겠어요? 집값이 싸져야 되겠어? 비싸지겠어? 비싸죠. 병하고 친해. 병하고.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싸지겠죠. 그래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봐 안 봐? 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승낙 있으면 돼. 승낙하면 허락하면 돼. 우리 그러죠. 갑이 나한테 집 팔아겠어. 근데 내가요. 이 집 이거 내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혼자 그러면 적정하게 그러면 가격 한번 쳐봐. 이렇게. 주인이 허락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다시.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 알겠죠? 자기 계약 쌍방대리 돼야 안 돼? 안 된다. 뭐 하면 된다? 본인이 승낙하면 된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소멸. 여러분 봐봐. 성장이 발생했고 이제 찌그러져야죠. 찌그러진 거 어떻게 해요? 봐. 여기 간단해. 여기 봐봐. 여기 이게요 본인이야. 본인. 알겠죠? 여기 뭐가 있다? 대리권이 들어있죠? 대리권. 그럼 대리권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본인의 뱃속 안에 들어있어. 뱃속 안에. 자, 본인이 죽었어. 그럼 대리권은 어떻게 돼? 소멸하죠. 아니 뱃속 안에 태아가 대리인이라니까요. 엄마 죽었어. 뱃속 안에 태아는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태아만 스스로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뱃속에 있는 뭐라 한다? 유산됐단 말 해야 안 해? 엄마 죽었어 살았어? 살았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만 죽을 수 있잖아요. 본인은 사망 안 했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가 유산될 수 있죠. 대리인이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아.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망했다 이 말이죠. 그럼 망한 놈한테 재산 맡기면은 고양이한테 뭘 맡긴 거예요? 생산 맡긴 거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은 놈한테는 재산을 맡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바로 파산 선고 받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요 피성년 후견이라고 피한정 후견이라고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누가 더 심각해? 피한정하고 피성년하고 누가 더 심각하냐고. 봐봐. 걸어가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고 웃어. 누구예요? 피한정이라고. 알겠죠? 밥 금방 먹고 밥 안 준다고 며느리 두들겨 패. 그건 뭐라고 그래? 피성년이라니까. 알겠죠? 피성년. 그러니까 피성년은 판단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쩡했어. 내가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는 멀쩡했어. 근데요 기분 좋다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뒷걸음질 치다가 전부터 머리 부딪혀가지고 피성년이 됐어. 그러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 사람이 계속 내 대리인이 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바로 대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죠? 자, 엄마가 죽었어. 그럼 누구도 죽어?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죽죠? 대리권도 없어지죠? 엄마가 사망하면. 대리인 자신이 유산이 됐어. 대리인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대리권 없어지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 망했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없어지죠. 그 다음에 뭐라고? 성년이라고. 피성년. 피한정이 아니고 피성년 후견이 되면은 대리권이 뭐가 된다? 소멸. 근데 항상 시험은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대리권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은 언제나 3번.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뭔데? 피성년인데 시험은 뭐라고 나온다? 피한정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렇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